초진 2주 진단으로 1,200만 원을 받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피해자는 대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중지했고 정상적인 신호에 후미에서 따라오던 차가 이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추돌을 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피해자의 차는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사실은 가실은 없는 사고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음에도 충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으로 이 피해자는 어떤 골절에 해당되는 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을 낸 의사는 엑스레이를 환자가 오자마자 찍었고 엑스레이 상황에서 아픈 곳을 평가했을 때 골절은 전혀 없다. 다만 목과 허리에 염자 및 긴장만 있다. 염자는 멍이 들었다는 거고 긴장은 근육이 긴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2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날 무렵에도 계속적인 목의 통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이 상담이 왔고 이 상담에서 계속적인 경추의 통증, 움직임의 제한들을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CT가 됐던 엑스레이를 MRI를 찍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료적 자문을 하였고 2주가 경과될 무렵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MRI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MRI 결과에서 경추의 추간판 탈출 진단이 나왔는데 이 진단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진단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경추에 염자 및 긴장이 있고 무릎에 염자 및 긴장, 요추에 염자 및 긴장, 그 밑에 보면 기타 경추간판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502 코드가 있는데 이건 질병 코드입니다. 교통사고로 목이 아팠으나 대한민국의 98% 오사는 M502 그러니까 질병 코드로 추간판은 평가합니다. 나이가 20세가 넘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척추체가 눌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간판이 눌려져서 찌그러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고 척추의 관리에 따라서도 질병적인 요인에 의해서 척추가 주저앉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추간판 전이로 질병 코드를 받았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의 의학적인 부분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으나 추간판 탈출 또는 추간판 전이, 추간판 돌출 또는 벌징 디스크 이 추간판의 탈출이라는 명칭 하나로 디스크, 일반인들은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디스크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휴지장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추간판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다르고 그 통증이나 그 증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단은 저희들은 디스크 탈출, 추간판 탈출로 기준을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추간판 탈출이 나옴으로 인해서 추가적 진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2주 진단에다가 한 4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너무 아픈 관계로 한의원으로 이제 옮겨서 거기서 한 4주 정도 입원 치료를 2주 정도 입원 치료를 했군요. 2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여 토원 치료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염자 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고 중요한 것은 추간판 탈출로 또 추가 진단을 4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주 정도를 치료한 후에 토원 치료로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기존의 사무 업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에 계속 목이 아프고 하는 증상은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한의원 쪽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일주일에 뭐 한 2번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남아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를 우리는 이 보험사에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 있는 앞에서 보였던 진단서, 그 다음에 MRI 판독지, 그 다음에 MRI 영상, 업무 기록지, 더불어서 영상, 그러니까 MRI를 찍은 영상에 대해서 자료를 모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손해액을 산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염자 긴장의 진단을 피해자 일반인들이 보험사에 제출하면 여러 가지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으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에 80만 원을 제시하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휴업 손해 플러스 한 100만 원을 추가해서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손해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해액을 산출하고, 입증 수리에 근거해서 산출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합의조정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소송을 갔을 때 소장을 작성하는데 그 소장의 형식으로 보험사에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피해자의 손해액 부분을 제가 산술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진 2주입니다. 플러스 4주 진단을 받았고,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진행하는데 무과실. 이분의 소득은 월 350만 원입니다. 자, 지금 2020년도 참고자료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도시인용 근로자입니다. 도시인용 근로자의 급여 산출 금액이 통계청에서 300 잠시만요. 금액이 얼마냐면 304만 원이군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분은 도시인용 근로자보다는 한 50만 원 정도 급여를 더 받은 피해자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휴업손해, 산정했고, 휴업손해는 한 달간, 이분이 2주 입원했는데 한 달로 잡아서 350만 원을 그대로 청구했습니다. 자, 약간의 기준은 350만 원의 80%를 지급한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법원의 손해액 산정은 정상적으로 받은 전체 금액,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그대로 청구했고, 보험사는 약간 기준에서 여러 가지 적게 주려는 방법으로 실제로 손해본 부분만 주겠다 라고 주장을 하고, 당신이 300만 원 손해를 봤으면 300만 원만 주고, 100만 원만 손해를 봤으면 100만 원만 주겠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기본급으로 해서 2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150만 원을 주는데 그것도 80%만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일관되게 받은 금액 전체를 다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 손해액을 산정해서 요구하는 거고,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청구했을 때 약관 기준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럴 경우에 피해자는 아니다, 약관 기준은 아니고 소송가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라. 그러면 담당자에 따라서 특인가라는 것을 선정해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법률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법률적 손해액으로 휴업손해 350을 했고요. 휴업손해는 350만 원을 책정했고, 그것은 급여 기준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수익액. 상실수익액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해 3분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손해, 휴업손해. 사고가 났으므로 받지 못한 손해, 그러니까 벌지 못한 손해를 직접손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걸 다쳤음으로써 몇 프로만큼을 몇 년 동안 손해가 발생할 예측 금액을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실수익액, 이게 휴장에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 해서 이게 손해 3분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했거나 하는, 예를 들어서 통원비, 택시비, 그 다음에 간병비, 그 외에 좀 심한 환자일 경우에는 음식 부분에 대해서 메디푸드, 이런 음식들 등등을 직접적으로 비용을 발생했다면 이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직접 청구, 그러니까 직불비라고 합니다. 직접 청구하는 직불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건이 끝났다, 내가 합의를 봤다, 또는 소송의 판결이 끝났다 했을 때 받는 향후 치료비, 앞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향후 치료비,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주간판 탈출로 가지고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 주는 신체 감정인은 경험칙상 봤을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업손해를 350 부분하고, 상실수익액은 이분은 실질적으로 휴장애를 발급받지 않고 합의금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장애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소송에서 보면 신체 감정이가 주간판 탈출일 때 신체 감정을 하는 부분에서 주간판 탈출의 장애 부분과 사고 기여도 부분을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조회를 하면 신체 감정을 한다고 하죠. 신체 감정을 하면 신체 감정 소견, 법원에 제출하는 소견서에 통상적으로 1시 3년, 그 다음에 장애율은 주간판 24%, 23%죠. 23% 노동상실률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 기여도 통상적으로 한 30%. 자, 경우에 따라서 1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고 기여도가 50% 잡아준다든지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사고가, 제가 먼저 전제했죠. 차가 범퍼가 찌그러지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으면 의사도 환자의 상태가 질병 코드로 나왔다 하더라도 사고의 기여도, 사고 전에는 안 아팠는데 사고 후에 아팠다, 사고 기여도 30% 정도는 잡아준다라는 거죠. MRI에서는 실질적으로 외상에 의한 외상성 주간판 파열이라고, 외상성 파열이라고 있는데, S301 정도의 진단이 나오고, 외상에 의해서 주간판이 터졌다 라는 진단이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력에 의해서 터지면 MRI 자료에서 MRI 하얀색으로 사고 부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외행적인 외상성 파열은 아주 심한 충격에 의할 때 MRI를 찍었을 때 그렇게 하얀색이 나오고, 통상적으로는 다 MRI를 찍으면 외상일지라도 좀 꺼물게 MRI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건 질병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사고 기여도 30%를 넣는다. 이렇게 통상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합의 조정은 소송의 전제하에서 한다. 다시 말해서 보험사와 소송 전에 합의를 도출하고 손해를 산출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소송을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하고 소송에서 신체 감정이가 신체 상태를 소견하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보험사와 합의 조정을 한다. 소송 전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합의는 소송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험사에도 주장을 하는 거고 합의 조정을 소송 전에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사가 끝끝내 본인의 주장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소송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전제하에서 합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소송에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손해액을 산출했습니다. 자, 미리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상실 수익액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계산 방식입니다. 자, 이 피해자분이 한시 3년, 주간판 탈출 23%, 사고 기여도 30%입니다. 그러면 장애율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데 23%에 30%를 적용하면 23에 30%를 적용하면 6.9 얼마가 나오는데 그냥 7%로 계산하겠습니다. 7%로 하고 그 다음에 한시 3년을 호프만 기간에 대한 한시 3년 동안 상실이 있는 수익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한시 3년을 호프만 개수로 적용하면 33.4 정도 나옵니다. 호프만 개수가 33.4 정도 나오고 이게 호프만 개수입니다. H개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급여를 곱하면 됩니다. 급여 곱하기 7%의 급여를 곱하면 350만 원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820만 원이 나옵니다. 금액을 계산하면 820만 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실 수익이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82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위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의 위자료는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 하면 간단하게 이 부분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위자료 산정 방식은 법원의 기준인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손해액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먼저 1억 기준에서 이분의 장애율은 7%입니다. 그런데 사고 기여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7%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7%인데 이분의 또 장애는 한시 3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면 700만 원의 30%가 소송을 갔을 때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잡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를 잡는 금액인데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10만 원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직불금이라든지 향후 취급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고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를 합하면 이분의 총 손해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1380만 원이 나옵니다. 80만 원이 나오고 자 이렇게 손해액을 산출해서 보험사에다가 모든 자료를 첨부해서 조정서를 보냈고 보험사에서는 초기 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줄 수 있는 손해액은 350이라고 자기들은 산출했다라고 해서 저희와 1차적인 조정을 했고 2차, 3차를 거쳐서 조정한 결과 그 안에는 많은 부분들의 조정 부분이 있겠죠. 이런 장애에 대한 가장 쟁점이 많은 것이 장애인데 이런 장애가 나올 수밖에 없고 소송을 갔을 때 이런 장애가 나온다는 강한 주장과 그 백데이터를 제시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금액은 1,200만 원이다. 1,2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이것을 합의 금액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일 경우 소송을 갔을 때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에게서는 훨씬 더 소송 전에 합의 본 것이 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송을 가면 소송의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 신체 감정을 갔을 때 통상적인 장애율을 이야기했지만 신체 감정에 따라서 장애가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이 조건에서 1년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2년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또는 장애가 많이 나와서 4년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하는 가변성이 있으나 통상의 사례에서는 2년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은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피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금을 받고 매우 흔쾌했고 손해액을 산출할 때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고 우리 사고 나신 분들이 치료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 또 합의금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는데 손해액은 이렇게 산출이 된다. 그래서 2주 진단, 초지 진단을 받았는데 후발적인 이 상해 부분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1,200만 원의 합의를 본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피해자분들이 보험사와 잘 합의를 하여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